살펴보도록 하죠. 제목을 5년의 침묵이라고 붙였습니다. 제일동포 간첩 사건과 부산대 학생운동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요. 바로 어젠가요? 어젠가 이 제일동포 간첩 사건과 관련돼서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을 드리자면, 요 제일동포 간첩 사건으로 부산대가 크게 이제 당해서 부산대 학생운동권이 아주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햇수로 5년 동안 데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9년 10월 16일 날 부산대에서 데모가 터졌는데, 정말 그 비유하자면 마른 장작이 잘 탄다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확 번졌는데, 그 5년 동안 침묵했던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 그 부산대 간첩 사건의 핵심이 제일동포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제일동포 여학생이 최근에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 어저께가 결심 공판이었어요. 어제 7월 12일 결심 공판이었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조금 달라졌나 봐요. 그 전에 우리 이문정 검사는 문 걸어 잠그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당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검찰이 공식적으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75년 그때 증거 수집되어 있는 그걸로 볼 때 절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서 그 김어재 씨 그 정말 뜻깊은 거였습니다. 김어재 씨는 너무 세게 당해서 제일동포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재심 신청도 안 하고 있다가 세상 바뀌었다고 이제 해서 그 뒤늦게 신청을 했는데, 그 결심 공판에서 이제 그런 뜻깊은 일이 있었죠. 여기에 있기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갔을 때, 지금 이제 일본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만, 그 오사카에 가셔서 동포 사회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일동포 만나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나라답게 정의롭게 구호를 외쳤잖아요. 그러면서 제일동포는 조국의 운명과 함께 했습니다 했는데, 조국의 운명이 뭐예요? 분단조국 아니야, 분단조국. 분단조국에서 제일 많이 당한 게 간첩이었고, 제일동포 간첩 사건은 제가 따로 길게 하겠습니다. 따로 길게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는 주제인데, 우리 간첩 사건 얘기 한번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따로 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동포 주택 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제일한국인 양심소 동호회라고 있는데, 거기 대표가 이철 선생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었던 분인데, 이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첩과 회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 모임에 간첩들 많이 왔죠. 간첩들 많이 왔고, 그래서 간첩들한테 사과한 거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아마 어느 분의 부인인 것 같아요. 곱게 한복 입고 오셨는데, 울컥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원중 선생님, 이분은 고통 끝에 이제 교수가 됐는데, 안 그랬었으면 큰 학자가 됐었을 텐데, 하여튼 그래도 일본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고생 끝에 교수가 됐는데, 이 진심 어린 간첩 조작 사과를 듣고 감개무량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시절에 조작 간첩 사건 많이 다뤘습니다. 제일동포는 아니지만 일본 관련 사건, 부산에서 있었던 신춘식 씨 사건 같은 거 또 무죄도 받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아세요. 자, 그런데 이 제일동포 사건이라는 게 이게 터지고 났는데요. 그랬더니 80년대는 학생운동이 굉장히 번창했던 시기인데, 70년대만 해도 그러질 않았어요. 70년대만 해도 학생운동이 그야말로 그 몇몇 중요 대학 중심으로,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대학이 부산대학이고 두 번째 큰 대학이 동아대학인데, 동아대학은 학생운동 조직이 거의 없었어요. 부산대만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전국의 주요 대학 그렇게 거점으로 몇 개, 한 10개 정도 대학의 대목군들이 모여서 한 게 민창학년 사건이었고, 그 민창학년 사건 이제 박살나고 난 다음에 조금 모이려고 할 때 75년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월남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공세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산대도 된통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운동 기반이 좀 충분하면은 타격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살아날 텐데,
워낙 기반이 취약한 데다 간첩 사건에서 다 잡혀가고 뭐 하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5년 동안 데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걸 빠뜨렸네. 우리 여성 노동자들 5년, 그런데 부산대가 5년 동안 데모가 없었던 거 맞아요. 5년째. 그런데 79년이라는 해는 특별한 해예요. 서울에도 데모가 없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79년 전국에 데모가 없었어요. 1학기에. 79년 1학기가 아주 특별한 게, 자, 보십시오. 78년 12월 달에 유신 반대 민심이 쫙 해서 선거에서 공화당이 졌잖아요. 신민당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기세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유신 반대라는 게 일정하게 증명이 됐고, 유신을 반대하는 기운은 쫙 퍼져 있었는데, 데모가 없었습니다. 왜 데모가 없었냐? 데모할 엄두를 못 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79년도 그 무렵에 학교에 제가 7, 8학번입니다. 78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진짜로요. 학교 벤치에 언제 앉아봤냐면 80년 봄에 앉아봤습니다. 그럼 벤치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벤치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벤치는 많은데 벤치에 짭새들이 앉아 있어요. 그 옆에 벤치 비어 있어도 짭새, 정보과 형사가 앉아 있는데 딱 보면 알죠. 가죽 잠바 입고 이렇게 뭐 나이 늑수고 다 대학생인데 3, 40대 된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으면 교수들은 벤치에 잘 안 앉잖아요. 그 짭새인 거 뭐 너무나 뻔한데 그 옆에 학생들이 가서 뭐 앉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짭새 몇 마디 그냥 앉아 있는 거고 벤치는 많았어요. 텅 비어 있었죠. 그때 각 대학에요. 고무에 보면 한 75, 76학번, 74, 75학번 선배들 중에 별명이 학인 사람들이 꼭 있어요. 각 대학마다 학 한마디씩 다 키웠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그 성품이 별로 고고하지도 않아. 또 학창 목이 길고 키 크고 삐쩍 마른 사람도 아닌데 별명이 학이야. 왜 학이냐. 그 당시에는 학생운동 데모를 할 때는 무조건 뭐 깽가리를 치든지 유리창을 깨든지 아니면은 뭐 그 핸드마이크 사이렌을 왱 하고 울리든지 그렇게 해서 큰 소리를 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고요 하는 거예요. 하고요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가끔씩 이 바보 같은 선배들이 바로 뒤에 짭돼 있는 걸 모르고 학하다 잡혀가는 거야. 학하다가 이게 지금은 웃고 얘기하지만 그때 학하다가 이제 짭새가 확 덮쳐서 그냥 쓰러져서 이렇게 끌려가는 걸 보면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거고 그게 우리 유시민 선수가 얘기하는 이 경상도 모범생이 법관의 꿈을 버리고 이제 그 학생운동의 길로 접어드는 게 그런 광경 몇 번 보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79년도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 데모가 전국에 없었는데 바로 이 YH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가면서 8월 8일 날 들어갔나 8월 9일 날 들어갔나 그러고서 딱 80일 만에 박정희가 머리에 총 맞는 거거든요. 어때요? 역사의 발전이라는 게 놀랍죠. 근데 79년만 그런 거 아닙니다. 87년에는 어땠어요?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 무렵에 그 직전에 건대 사태 일어나고 운동권이 완전히 괴멸 상태였죠. 쥐새끼 한마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가 불과 5달 만에 우리가 100만 인파가 그 거리를 메웠고 이번에 촛불은 어땠습니까? 아까 본 2016년 4월 달에 총선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돌파하면 어떡하나. 그거 전전긍긍하다가 우리가 6개월 만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그렇게 막 치고 올라오려면 무섭습니다. 이제 이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던 시절에 부산대는 5년 동안 데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산대에 퍼졌었던 괴담이 있습니다. 잘라라. 뭘 자를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 부산대에서 퍼지기는 이화여대에서 소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가위가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데모도 못하는 것들을 잘라버려라. 또 제가 순진하게 이대 다니는 친구들, 운동권 과격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펄쩍 뛰죠. 미쳤냐? 그런 걸 보내게. 나중에 부산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히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소포가 왔겠냐. 자기들이 술 먹으면서 그런 농담을 했대요.
우리는 뭐 데모도 못하고 이렇게 뭐 하고 야 이래서 소포 오겠다. 뭐 그러면서 술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자조적인 농담을 했는데 다음날 학교에 가봤더니 진짜로 소포가 왔더라도 변해 있더래. 이렇게 뭐 이것도 뭐 가짜 뉴스라면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퍼졌는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전설처럼 있었던 게 부산대 상징이 독수지인데 이 독수지는 언제 날릴 것인가? 그 다음에 자유의 종이 있는데 이 자유의 종은 언제 울릴 것인가? 이게 이제 부산대 뭐 3대 미스터리인가?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그 간첩 사건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바로 누가 만들었냐? 김기춘이가 만든 거예요. 김기춘의 작품입니다. 김기춘이가 만든 작품으로 이 학원 침투 간첩 사건 일망타진. 그래서 김기춘이가 얘기한 거. 제가 수사한 사건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이나 인권 의무사나 이런 의심 받은 것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12.12 사건 때 112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사건이 이제 발표가 된 건데 부산대 분들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제일동포 유학생이 일본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온 사람이 한 300명쯤 됐는데 참 기막힌 게 30명 이상이 잡혀가서 조사받고 간첩이 됐으니까. 내가 아는 선배 한 분, 그러니까 송현옥 선생님이라고 이제 국사학과에 유학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대학 선배가 되죠. 저는 이제 그분이 뭐 근우회 논문도 쓰고 좋은 논문을 일본에서 쓰셨기 때문에 글로는 늘 봤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일본 가서 이제 만나게 돼서 아유 송 선생님 반갑습니다 했더니 또 그 선생님도 제가 쓴 글을 봤다고 하시면서 반갑게 하고 하면서 이제 유학 왔던 얘기를 하는데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건에 당신도 걸려들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로 지갑하고 여권 들고 담 넘어서 아무것도 없이 택시 잡아타고 김포공항 가서 바로 출발하는 제일 비싼 비행기 타고서 일본 갔기 때문에 자기는 간첩 사건에 안 걸렸지. 자기도 이렇게 걸리게 돼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제일 걸렸던 분이 김호자 씨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75년도에 이제 제일동포인데 부산대에서 민청학년 사건이 터지고 나서 회복이 안 되고 대모를 못 하니까 이제 좀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나라도 해야겠다 하고 선언문을 썼습니다. 선언문을 쓴 건 좋은데, 그러니까 뭐가 단서가 돼서 제일동포가 했다는 게 금방 밝혀졌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자를 틀리게 쓰는 게 몇 자가 있어요. 뭐 대개 같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사건에서 걸린 게 뭐냐면 노동이라고 할 때 우리는 움직일 동자를 쓰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람 인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문에 노동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일본서 쓰는 한자도 있으니까 이건 제일교포구나. 부산대 제일교포 몇 명이 나와 있었겠습니까? 바로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이 김호재 씨를 중심으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해서 이제 다 사건을 키워나가는데 이때 사람들이 고문 무지무지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정말 많이 당했던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호재 씨의 앞방에 있었던 분이 하는 증언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방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비명소리는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참 가슴이 아팠고, 김호재 씨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도 안 만나고 하다가 이제 좀 요새 많이 회복이 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일동포 모임에 나와서 또 통역도 하시고, 아마 저 옆은 윤정원 선생인가 누군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지금은 이제 다시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고 재심을 했고 8월 22일 날 선고 공판입니다. 아마 뭐 검찰이 무죄 구형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만 그때는 한국에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아마도 부산 시절의 선배들 참 그때 저 사건으로 이제 부산대 노승일 선배 같은 분들 다 이제 여가고 이제 노승일 선배 같은 분이 또 양서조합 활동하면서 이제 부마항쟁에도 또 관련되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이게 그때 김기춘이에요. 왕 실장 김기춘이가 이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실 국장이 돼서 발표한 거고, 이 이무렵의 사건 얘기는 한겨레 그 김효순 대기자께서 조국이 버린 사람들, 조국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죠. 조국이 버린 사람들의 얘기.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의 기록을 쓰셨고, 사건들이 다 하나하나 참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중심적이고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 아마 김호자 그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최승호 PD, 지금 MBC 사장으로 분투하고 있는데, 최승호 PD가 만든 게 그 자백이죠. 이 사건에서는 김승효 씨란 분이, 김호자 씨는 인터뷰를 아마 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승효 씨가 나와서 굉장히 우리 참 보고 있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저거 만들 때 정말 우연히 김포공항에서 김기춘을 딱 마주쳤어요. 최승호 PD가. 그리고 마침 보통 그 장비가 무거우니까 짐으로 붙이는데 그 전에 장비를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장비를 야, 오늘 들고 가자 해서 들고 있다가 김기춘을 만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현장 인터뷰가 돼서 저기 아주 생생해져서 출연 김기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